고3들은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인생이 걸려있는 첫 번째 승부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고3들이 오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문제집 바꾸지 마. 기본서랑. 다른 책들하고 큰 차이 없어. 기본서 하나 제대로 만들고 문제집 이것저것 풀지 마. 나중에 2학기 되면 파이널 풀 때 그때 모의고사 본다고 하고 테스트 해보고 문제집을 2권을 가지고 6권을 푸는 것과 더 좋은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면서 해보자 하는 거죠. 문제집 활용. 문제집 활용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있나요? 대단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레벨 0.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며 답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다. 놀랍지 않습니까? 답만 체크하고 채점을 안 해요. 도대체 왜 푸는 걸까요? 로또를 샀는데 번호를 막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안 맞춰봐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레벨 1. 문제를 풀고 채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점을 하더라도 답만 고쳐서 적습니다. 에이, 오늘 많이 틀렸네? 기분이 나쁜데? 뭐죠? 로또를 샀어요. 에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았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고 지나가요. 막 비가 내려, 오늘은 해가 많이 떴어. 이러면서. 문제지를 안 푸는 게 낫죠. 레벨 0하고 1은. 레벨 2는 틀린 문제는 정답지 해설 교재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게 몇 번, 이렇게. 레벨 3은 틀린 문제는 정답지 해설과 비교해서 다시 풉니다. 아, 이렇게 틀린 거구나. 레벨 4는 스스로 다시 풀어보고 풀이 방법하고 비교를 해요. 특히 이제 국어, 언어 영역 이런 거 보면 5개 중에 3번이 답이냐, 4번이 답이냐 막 이러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3번 하면은 답이 뭐죠? 4번이에요. 그죠? 나중에 또 뭐 해보면 또 그렇게 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내 생각의 흐름이 그 속임수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바로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이 친구들은 틀린 문제, 틀린 횟수를 문제집에 표시하며 풀고 해당 내용을 학습을 하고 정확히 맞을 때까지 무한히 반복을 해요. 학생들의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집을 2권을 가지고 6권을 푸는 것과 더 좋은 그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집을 6권을 푼다. 첫 번째 좀 쉬운 문제집부터 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집에 문제가 1000개가 있었어요. 다 풀었어요. 900개는 맞았고 100개는 틀렸습니다. 맞은 문제는 시험장에 갔을 때 맞을 확률이 높아요? 틀릴 확률이 높아요? 맞을 확률이 높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라서 푼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집으로 넘어가요. 그럼 문제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같은 학년에 비슷한 문제집이니까 거의 겹칠 거예요. 80% 이상은 이미 맞은 문제를 또 푸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6권을 풀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가 돼요. 우리가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뭘 해야 돼요? 내가 틀린 거, 그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 틀리죠? 문제 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헷갈리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권을 풀더라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제대로 풀어요. 고3들은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인생이 걸려있는 첫 번째 승부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고3들이 오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문제집 바꾸지 마. 기본서랑. 다른 책들하고 큰 차이 없어. 기본서 하나 제대로 만들고 문제집 이것저것 풀지 마. 나중에 2학기 되면 파이널 풀 때 그때 모의고사 본다고 하고 테스트 해보고 문제집을 2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우선 첫 번째는 문제집에 절대로 풀이 과정이나 답안을 문제집에 적지 않습니다. 별도의 연습장에다가 답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번을 풀기 위해서 답을 막 지워요. 답을 지우고 다시 풀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제집을 이러고 봅니다. 내가 몇 번을 써서 틀렸었지? 이러면서 아예 문제집에 답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 옆에 발을정을 표시합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문제집을 처음에 풀었어요. 그래서 1단원을 풀었는데 문제를 20문제 풀었는데 2개를 틀렸다. 3개를 틀렸다. 그러면 걔네한테만 짝대기를 하나씩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 맞춰보고 넘어가요. 그리고 3번 중요한 거. 찍어서 맞춘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해야겠죠. 제가 제일 학생들한테 뭐라고 할 때 뭐냐면 저 문제집 찍었는데 맞았어요 이래요.
실제 수능에선 찍어서 맞으면 기분 좋죠. 자기가 혼자 푸는 문제집 찍어서 맞은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어차피 몰라서 찍은 건데. 그것도 발을정. 틀린 문제는 완전히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1단원을 다시 풀어요. 그때 발을정이 하나만 있는 애들만 풀어요, 다시. 그러면 그 중에 절반은 또 틀립니다. 왜? 아직도 여전히 헷갈리고 있거나 문제가 속임수를 내는 거에 또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러면 걔네들만 발을정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고 나중에 또 다른 거 하다가 돌아와서 또 풀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발을정이 막 7개, 8개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반복해서 풀면 그 문제집을 책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계속 알려주면서 해보자 하는 거죠. 이 여학생이 이제 고3이었어요. 고3이 이제 들어와서 중학교 때부터 대치동에 와가지고 선행을 한 6번 돌았대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 보면 수학이 6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 학생은. 어머님들 몇 년 전에 그 나는 가수다 보셨죠? 여기 나오는 가수들 노래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는 가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여학생이 6년 동안 6번 선행을 들으면서 한 게 뭐다? 대치동의 슈퍼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감상한 거예요. 여기 있는 관객이 앞에 나와서 임재범 씨처럼 노래를 하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